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아미 여러분. 저는 공부법을 가르치는 진명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드디어 대단원을 마무리했습니다. 형태소, 그리고 단어의 형성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기념으로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방탄소년단 BTS의 신곡이죠. 온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 볼 겁니다. 마침 어제 방탄소년단이 공중파 방송에 컴백을 하고 컴백을 하자마자 1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래의 가사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 한 편의 시입니다. 과거 고려시대의 고려 가요부터 2020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노래와 가사가 있었죠. 물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사보다는 비트 혹은 라임이라고 하죠. 즉 우리말로 하면 운율이 더 중요해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해요.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도 클래식은 그 힘이 셉니다. 특히나 방탄소년단 BTS의 가사를 보면요, 이건 그냥 시예요. 시 그 이상입니다. 어떤 구절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그런 시들의 그 정도의 혹은 그 이상의 감동을 주기도 해요. 우리는 그러한 가사 중에서도 제가 갖고 온 이 전국의 파트,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가사인데요. 이걸 가지고 문법을 공부해 볼 겁니다. 참고서에 나와 있는 딱딱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요. 어떤 기출됐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노래로 들을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요, 이 가사를 단어 기준으로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한번 해보세요. 단어 기준으로 나눠봅시다. 선생님, 단어가 뭐였죠? 우리 단어가 뭔지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단어라고 하는 것은요, 띄어쓰기 단위입니다. 그리고 조사였어요. 바꿔 말하면 자립이 가능한 말들, 즉 띄어쓰기가 가능한 말들과 그런 애들에 플러스 붙는 애들, 조사를 단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띄어쓰기가 이미 되어 있죠. 빨간색 글씨로 선으로 띄어쓰기를 진하게 표시해 봤어요. 그러면 이 각각이 모두 단어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씩만 더 추가를 해주면 돼요. 바로 동그라미 친 조사까지 모두 단어인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이 파트, 전국의 파트의 이 가사 속에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총 12개의 단어가 들어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총 12개의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단어는 분석 가능하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단어는 알았으니까 형태소로 더 작은 단위로 분석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형태소라는 건 의미가 깨지기 직전, 그러니까 최소 단위였어요. 더 이상 이 애가 그 기능이나 의미가 깨지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잘게 쪼갰을 때 그 각각을 형태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 의 고통이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통이라는 말은요, 실은 더 쪼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괴로울 고자의 앞을 통자거든요. 각각이 한자어이기 때문에 의미가 살아있어서 한 번 더 쪼갤 수는 있는데요, 우리 한자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하나의 형태소구나 라고 받아들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있는과 같은 단어는 있다, 있고, 있으니 활용이 가능하죠. 따라서 활용이 가능한 어미와 활용하지 않는 부분인 어간으로 각각
형태소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곧과 에는 또 나눌 수 있고요. 네와 가도 나눌 수 있어요. 왜냐면 조사가 체언에 붙은 거니까요. 체언이라는 말은 명사 같은 애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숨은 더 쪼갤 수 있나요? 수와 미음? 아니죠. 더 쪼개게 되면 의미가 깨져요. 따라서 형태소 하나, 어근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저번 시간에 공부한 네 단일어였습니다. 그 다음 시계 같은 경우는 쉬다, 쉬고, 쉬니, 쉬게, 활용하네. 마찬가지 앞에서 봤던 있는처럼 어간과 어미로 나뉘는 두 개의 형태소가 합쳐진 하나의 단어였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소서도 똑같아요. 하소서라는 표현이 뭐뭐 하소서, 뭐뭐 하소라는 말이 우리 교과서에서는 문법 교과서에서는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색하실 수 있겠지만 활용해 보시면 돼요. 하다, 하고, 하니, 하소, 하소서. 하와 소서로 나눌 수 있겠구나. 괜찮나요? 네, 이렇게 형태소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각각의 의미 여부와 자립성 여부를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실질적 의미가 있냐 없냐, 각각이 자립이 가능하냐 안 하냐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일단 하나씩 해볼게요. 나라고 하는 말은 실질적 의미가 있죠. 니라고 하는 존재, 즉 실질적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입니다. 고통도 마찬가지 실질일 거고요. 곧, 숨, 쉬다, 하다 모두 실질 형태소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질 형태소, 그 중에서도 명사에 대명사에 붙는 조사는 실질적 의미가 아니라 관계를 나타내주는 거죠. 즉 문법적 기능만 하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도 형식 형태소일 거고요. 애도 형식 형태소이겠죠. 가도 형식 형태소일 겁니다. 즉 조사는 단어이지만 실질적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 조사의 앞에 붙어있는 명사 모두 실질적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이겠죠. 숨은 당연히 실질 형태소이겠죠. 실질적 의미, 숨쉬다 라는 것을 명사로 압축한 거잖아요. 따라서 실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남아있는, 있는, 쉬게, 하소서 이런 애들이었어요. 일단 있는의 it을 보시면 있다, 존재하다의 의미가 담겨있죠. 따라서 실질 형태소 맞습니다. 그런데 는은 활용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활용, 있다, 있고, 있으니, 있는, 즉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쉬다라는 휴식의 의미를 갖고 있는 쉬는 실질적 의미, 실질 형태소. 개는 형식 형태소. 하는 실질, 소서는 활용 가능하죠? 하다, 하고, 하니, 형식 형태소이구나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마지막 자립성 유무인데요. 자립성 유무는 쉬워요. 웬만한 실질 형태소는요, 자립성 있겠죠. 나라고 그냥 할 수 있잖아요. 홀로 자립할 수 있죠. 고통, 곧, 숨,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실질 형태소는요, 다 자립 형태소예요. 그리고 웬만한 형식 형태소는 그렇죠, 의존 형태소겠죠. 어딘가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되게 특이한 애가 있었어요. 얘는 실질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홀로 자립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 의미가 있는데요, 뒤에 반드시 얘와 같이 다녀야 돼요. 바로 어미랑 같이 다니는 어미의 친구, 어간이었습니다. 바로 활용하지 않는 부분인 it. 그 다음에 she, 하와 같은 어간이었어요. 어간은요, 실질 형태소이죠. 의미 있잖아요. 그런데 의존 형태소입니다. 왜요? 뒤에 어미와 항상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괜찮을까요? 네. 이 내용이요. 실제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 올해는요. 최근 기출 분석을 해보면 올해 수능에 어떤 단원이 나올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올해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어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형태소 그리고 단어 이 파트가 굉장히 유력해요. 그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우리는 좋은 노래도 듣고 수능도 만점 받고 일석이조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BTS의 온이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가사가 중요해요 라는 말을 했지만 이 노래는 비트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그 가사를 보는 건 또 다른 느낌을 주거든요.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이 있다면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그리고 주제 설정도, 주제 신청도 받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